육사 교정에 5인의 흉상이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. 누가 왜 설치했고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순서는 뭐 언제 설치됐고 이것이 5명의 그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, 그리고 왜 육사인지, 그리고 이것이 건국절과 어떻게 관계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육사 5인 흉상은 원래 육사에 설치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고 2018년 3월 1일 날 설치했습니다. 이것은 문재인 정부 2년 차죠. 조금 국민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했더라면 하나 아쉬움이 있는데, 하여간 정부 집권 2년 차에 좀 그렇게 급히 설치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. 이 그 생도들이 교육을 받는 그 충무관이 있는데, 충무관 바로 앞에 출입하는 장소에 5명의 흉상을 세워 놨습니다. 조금 부담스럽죠. 이때 그 문재인 정부에서는 독립군, 광복군은 우리의 뿌리, 우리의 정신이다, 이런 구호를 붙였습니다. 이것은 뭐 생도들에게 하는 말인데, 그러면 그렇지 않다는, 어떤 그동안에 뭐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점을 낳고 있습니다. 독립군, 광복군이 우리 육사의 뿌리가 아니었다는 그런 뭐가 있었기에 이런 구호가 붙은 거 아닌가,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그 5명은 지금 이제 하나씩 소개하겠습니다만은 대부분 다 그 1920년대 그 독립투쟁을 했던 그런 독립운동가들입니다. 먼저 이범석은 일찌감치 중국에 망명 같은 그런 사람인데, 청산리 전투에 참석을 하고 또 신흥무관학교에도 입학은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일본 패망 전에는 광복군 참모장을 하다가 또 대한민국 정부 1948년 정부에서 총리와 국방부 장관을 했죠. 지청천은 그 일본 패망 전에 광복군 총사령관을 했는데, 그 다음에는 초대 우리 이승만 정부에서 국무위원 겸 무임소 장관을 했습니다. 홍범도는 봉오동 전투로 유명하죠. 원래 사냥꾼이었는데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에게 타격을 가했죠. 그 이후에 이제 일본군 토벌을 피해 가지고 소련으로 갔다가 무장해제 당하고 거기에서 적군에 가담하게 되죠. 물론 뭐 목적은 일본군과 싸우기 위해서 적군에 들어가긴 했습니다만, 어쨌든 공산주의자가 됐다,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. 이회영은 그 신흥무관학교 창설자 3명 중에 1명입니다. 이상용, 이동영 또 창설자인데 굳이 또 이회영만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. 김자진 장군은 뭐 여러분 청산리 대첩으로 잘 알려져 있죠. 이 사람은 이제 그 우리나라 같은 사람끼리 이념을 가지고 갈등하다가 공산주의자한테 피살당했다, 그렇게 돼 있는데, 또 한편에서는 그 일본 영사관의 그 밀정, 조선인 밀정한테 죽었다. 그런데 뭐 어쨌든 그런 우리 같은 동포에게 죽었다는 게 참 아쉬운 일이죠. 이 청산리 전투에서는 전과와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뭐 800 내지 1200명의 일본군을 사살했다 그러는데, 일본에서는 11명 죽었다,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. 이 5명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, 대부분 다 무장투쟁의 길, 그러니까 독립운동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, 외교적 방법, 뭐 교육적인 방법, 또는 뭐 무장투쟁 이런 거 있는데, 이 사람들은 무장투쟁의 길을 갔다.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육사에서 그 군인이 되기로 작심한 생도들에게 하나의 또 뭐 기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이 사람들을 대체로 비교를 해보면은 대부분 다 이렇게 군사 그 전공이 있거나 없거나 그래 됩니다. 홍범도이라면 봉오동 전투죠. 김자진, 이범석은 청산리 전투. 그리고 또 전투까지는 아니지만 광복군 군사지휘관은 지청천, 이범석이죠. 또 군사교육기관 설립한 사람은 이회영, 이렇게 됩니다.
그 다음에 이제 해방 후에 그 미군 정기 우익 운동을 했던 사람은 이범석, 지청천입니다. 그리고 또 대한민국 정부 그 1948년 이승만 정부에서 강요로 참석한 사람은 또 이범석, 지청천이죠. 이범석, 지청천은 결국 이승만과 같은 길을 갔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. 그 다음에 홍범도, 이회영, 김자진은 해방전에 다 사망했습니다. 그럼 왜 육사인가? 그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독립운동가 중에서는 무장투쟁을 통해서 일본군에게 그 무력으로 싸워서 독립을 쟁취하자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 일본 육사, 우리 육사에다가 이 동상을 세우려고 한 것이죠. 뭐 그런 의미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은 이것이 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언제 수립됐느냐 그런 거하고 연결되는 점에서는 또 약간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은 1919년에 3.1 운동이 일어나면서 우리 민족이 크게 각성을 하고 상하이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과 동시에 또 보통 정부가 같이 가는 게 군사 교육기관 아닙니까? 그래서 육사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것이 뭐가 있느냐 이래 보니까 1920년대 독립 전쟁을 한 게 있죠. 그런 것들이 이제 가져오게 된 거고 또 그 당시에 그 뭐라고 할까요? 만주의 신흥무관학교 이것도 뭐 우리가 정식 군사 기관은 아니지만 그런 것이 또 기감이 되지 않느냐 이런 건데 이것들이 그 당시 정부가 그 각국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또 우리가 나라라고 할 때 보통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주권, 영토, 국민.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. 이 세 가지 요소가 결여되어 있는 것은 정식적으로 실질적인 나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. 그 당시는 일제강점기라서 우리 조선 민족 대부분이 한반도에 있었고 그 한반도는 일제강점 하에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상하이 임시정부가 가질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죠. 그런 정부를 어떻게 정부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거죠. 그런데 이제 그것을 우리 대한민국 정부다 이렇게 주장할 경우에는 결국은 1920년대 독립운동을 좀 부각할 수 있죠.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육사라고 하는 것은 일본이 패망하고 미군이 한국에 들어와서 남한에 들어와서 군정을 한 이후에 생긴 군사영어학교 그리고 또 경비대 국방경비대 사관학교 이것이 육사의 전신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1945년 일본 패망전에 있었던 걸 가지고 육사의 전신으로 삼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래 봅니다. 군사영어학교는 뭐 미군정에서 설치를 했죠. 원래는 그 영어 통역을 위해서 장교 양성을 한다고 했지만은 실제로는 이미 군인이었던 일본군의 군인 또는 만주군의 군인, 중국군의 군인이었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기 들어왔습니다. 왜냐하면은 미군정기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장교를 다시 하려면은 미군정의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여기 들어온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유명한 뭐 백선엽, 이형건, 정일권, 김종호 이런 사람들이 다 여기 출신들입니다. 당시에 미군 소령이 교장이고 부교장은 원용덕이었죠. 1945년 12월 달에 설립이 돼 가지고 짧게 존재를 합니다. 그리고 1946년 1월 달에는 남조선 국방경비대 사관학교, 뭐 국방경비대 사관학교라고 부릅니다. 이것이 생기면서 군사영어학교가 이제 폐지되고 여기에서 정식으로 군사훈련을 거쳐서 장교를 임관하게 됩니다. 여기 나온 사람들이 이제 그 기간이 짧았습니다.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는 뭐 1개월 뭐 보름 정도 교육시켜서 장교 임관했습니다. 그러다가 뭐 2개월 또는 2개월 뭐 보름 또는 3개월, 4개월, 5개월 뭐 이렇게 점점 늘다가 이제 벤플리트 장군이 그 미국 육사 웨스트 포인트를 이렇게 모델로 해가지고 4년 과정을 제안했고 그러면서 1951년에 이제 처음으로
4년제 육사 생도들을 모집하면서 그렇게 발전하게 되죠. 지금 현재 그 5인 형상에 대해서 우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것은 그 좌우의 갈등은 아닙니다. 어떻게 보면은 건국절 논란입니다. 현재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언제 출발했느냐는 거죠. 1919년도 상하이 임시정부냐, 아니면 1948년도 이승만의 대한민국 정부냐, 이거죠.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그 1948년 8월 15일 날 세워진 대한민국 정부가 실질적인 현 대한민국 정부의 전신입니다. 그리고 그 당시에 첫 대통령을 했던 이승만 대통령의 국부라고 할 수 있죠. 그러면은 왜 1919년은 안 되느냐 하면은 1919년은 우리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정신을 개정하는 거죠. 그렇지만 그것이 대한민국 정부다 이렇게 말하려면은 세 가지 요소가 갖춰져야 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임시정부는 그것을 가지고 바로 현재 오늘날 대한민국 정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현실과 또는 실질과 부합되지 않습니다.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걸 이때 1919년을 건국으로 자꾸 주장하는 거죠.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된 건데, 우리 지금 윤석열 정부는 당연히 1948년 우리 건국을 주장하고 있죠. 문재인 대통령은 그 2018년에 이 5인 형상을 육사에 세우면서 세운 뒤에 그 처음으로 맞이하는 졸업 및 임관식에서 다음과 같이 연설했죠. 육사 교정에 독립군과 광복군을 이끈 영웅들의 형상이 세워졌다. 뭐 이런 5명이 되살아났다.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사람이 있음으로써 우리 군의 역사는 끊어진 적이 없다. 비록 뭐 일본에 의한 강제 군대 해산이 있었지만은 독립투쟁 동안에 계속 면면이 이어져서 독립군과 광복군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이제 육사로 이어졌다 이런 이야기죠. 그런 정신을 개성한다는 건 좋지만은 그 1919년 그 임시정부를 현재의 대한민국 정부다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명확히 말할 수 있습니다. 1948년에 그 우리 남한에 총선을 거쳐서 국회의원,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뽑고 그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뽑고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해서 정부를 수립한 그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정부의 초대 정부였고 초대 대통령이다.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. 이런 문제점에 따라 가지고 아마 현 정부에서는 그 5인 형상을 옮기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근데 그 5인 형상 같은 경우에 좀 세울 때 장소라든지 또는 국민에게 좀 이렇게 의견을 물어본다든지 할 필요가 있습니다. 비록 이제 무장투쟁을 한 독립운동가이지만은 독립운동가의 어떤 그런 비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? 아무래도 그 이승만 씨나 김구 같은 사람이 더 비중이 높았죠. 그리고 또 임시정부에 여러 또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습니다. 그런 사람들 아직 동상이 제대로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그 지금 뭐 무장투쟁한 사람만 동상 세워가지고 육사에 이렇게 두고 또 그것을 생도들이 출입하는 장소에 딱 버티고 세워서 너무 또 그런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생각을 또 강요하는 듯한 그런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죠. 우리가 동상은 보통 공원이라든지 사람이 차분하게 쳐다볼 수 있는 곳에 세우는데 이거는 뭐 교육받는 장소 바로 앞에 5명이 딱 이렇게 두 눈 부릅뜨고 쳐다보는 것 같아서 좀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? 그런 것은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1919년 대한민국 정부 건국이라고 주장하는 좀 무리수에서 비롯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분명하게 그 실체적 진실은 그 현재의 그 육군사관학교는 미군정기 1945년 12월에 그 군사영어학교 그리고 거기서 많은 인재들이 배출되고 그분들이 그 6.25 전쟁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냈습니다.
그것이 현실입니다. 그리고 그것을 이어받아가 1946년 1월 달에 국방경비대 사관학교, 국방경비대는 국군의 전신입니다. 그러니까 그 사람들, 그 장교를 육성하는 게 국방경비대 사관학교인데, 그것에 이어가지고, 그 1948년 8월 15일 그 대한민국 정부의 그 육군사관학교가 되는 것이고, 또 6.25 전쟁 중에 그 벤플리트 주한유엔군 유엔군 사령관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그 미국 웨스트 포인트 그 4년제 교육을 모델로 삼아서 1951년에 처음으로 4년제 그 교육생 모집했습니다. 그래서 그 사람들 첫 4년제 생도들 인관받아가지고 나중에 두 사람이 대통령을 배출하고 그렇게 됐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접근해야지 너무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그런 주장을 억지로 이렇게 그 논리를 만들고 막 그 오인 형상으로까지 그 뒷받침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이런 거고, 굳이 그 육사 생도들이 기감이 될 만한 사람들이 왜 이 오인밖에 없겠습니까? 삼국시대, 고려시대, 조선시대 훌륭한 사람들 많습니다. 김유신 장군부터 시작해서 이성계, 이순신 다 많지 않습니까?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군인들의 기감이 될 수 있죠. 그런 사람들을 우려해야 되고, 또 독립운동가들은 여러 또 비중이 있는데, 그 무장투쟁 독립운동가가 독립운동가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그것도 아니고 질적 판단하기 어렵습니다. 그래서 그런 5명만 부각시키는 거는 적절한가에 대한 그런 문제도 있을 거고, 그 다음에는 굳이 육사에 세운다면 육사라는 것은 좁은 범위 아닙니까? 그러면 육사에 육사를 졸업했거나 또는 육사에 교장을 하면서 그 제자들을 잘 가르쳤거나 있던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? 또 육사 출신으로서 6.25에 큰 공을 이룩한 사람들, 그런 사람들을 육사에 세우면 되죠. 그보다 더 큰 범주의 독립운동하는 독립기념관이라든지 여러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기릴 수 있다고 봅니다.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그 보완이 돼서 육사에 좀 이렇게 혼선을 줄여주고 우리 국민들의 어떤 갈등이나 어떤 그 이견을 좀 해소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